제가 만약에 단장이다. 그럼 저는 디반사를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싸주고 싶을 때 사실 네. 내 새끼 내가 깐다 이런 마인드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생들 중에서 최고의 순수 득점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J 디반사, 피터슨 이런 선수들 다 있는데 이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으니까 디반사와 피터슨과 부전은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케일럽 윌슨은 그게 안 되는 선수. 안녕하십니까. NBA 술을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저는 진행의 이봉호입니다. 느바비큐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이 특별 기획 시리즈로 함께 합니다. 2026 NBA 드래프트 완전 해부 3부작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6월 23일 날 드래프트를 앞두고 NBA판이 아주 어느 때보다 지금 상당히 달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부는요.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 빅3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J 디반사, 데린 피터슨 그리고 카메론 부저까지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볼 텐데 일단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방송 준비하면 저희끼리 이런저런 사담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얘기즉슨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오늘 패널분들께서 많이 쏟아내 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올해 신인들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좀 더 많은 신인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1, 2, 3부작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신다면 그 누구보다 엄청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길이 형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함께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냥 묻어가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엔 아까 형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또 찐한 말씀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뵀던 분인데요. 대학농구 마니아 라존 론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두 번째 출연하게 된 네. 라존 론더라고 합니다. 네, 어때요? 오늘은 사실 좀 본인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여기 두 분이 계셔서 전문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냥 매니아로서, 그리고 사실 제가 NBA보다 좀 더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더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 때도 사실 시리즈 때 NBA에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셨는데 NCAA는 더 해박하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네,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사실 이제 방송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더 좀 찾아보면서 제가 제 나름의 지금 약간 기획성으로 지금 막 드래프트 하기 30일 전부터 네. 하루에 한 명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도 좀 그거랑 관련돼서 또 이제 글로 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또 좀 다르니까 네. 최대한 재밌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뿐만 아니라 세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NCAA 전문가 주장웅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쿠퍼 플래그 특집 이후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NCAA 코리아 블로그의 주장훈입니다. 야, NCAA 블로그라고 한다면 진짜 신인분들을 좋아하는 우리 NBA 팬들 혹은 NCAA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신인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풀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번 드래프트는 역대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역대급 드래프트다 하면은 이제 1984년 드래프트랑 2003년 2003년이죠. 네. 2003년 드래프트 얘기하죠. 96년 드래프트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드래프트들 이후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두고 봐야겠지만 뎁스만 보면 그 이후에 가장 뎁스가 두터운 그런 드래프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의 드래프트다. 뎁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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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꼭대기 하이 지점보다는 뎁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드래프트에 탑 3 정도는 항상 좋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사실 탑 3까지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포진한다고 보는데 거의 매년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밑에 티어 로터리 밖에 1라운드 심지어 2라운드 초반까지 엄청난 뎁스를 보여주는 그런 드래프트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이번 드래프트가 어찌 보면 좀 그런 드래프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분께 일단 미리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느 정도 뎁스까지 굉장히 선수층이 좋다. 이 정도 레벨이면 굉장히 뭐 다른 드래프트 나오면은 탑 10 혹은 탑 5 안에 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봤을 때는 한 몇 순위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시즌에 네. 탑 티어라고 하면 탑 티어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가 딜런 하퍼 외에는 나머지는 다 2티어 이하로 내려가는데 올해는 탑 티어에 뽑힌 선수가 4명이 4명. 네. 지금 우리가 빅3를 다루지만은 케일럽 윌슨까지 탑 티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 2년 전만 보더라도 제커리 리샤시엔이 뭐 이런 애들은 탑 티어에 또 아닌 뜨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뭘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잖아요. 급이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뿐 아니라 진짜 주장훈 칼럼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1라운드 뭐 로터리 이런 데 드는 선수는 만약에 다른 드래프트였으면은 뭐 탑 5 안에 들 만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오, 상당히 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탑티어도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에 보면서 20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다른 연도로 가면 이제 탑 10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학교로 돌아가는 이제 1, 2학년들이 많아진 것도 겁나서. 겁나기도 하고 네. 내년에 나오면 자기가 탑 더 10을 유리할 갈 수 수 있는데 네, 유리하니까. 올해 괜히 나와서 뭐 20번대 후반 이렇게 받느니 그렇죠. 내년에 그러니까 학교 1년 더 다니면서 뭐 수익도 좀 올리고 내년에 나와서 탑 10으로 가면 여러모로 금전적으로나 본인의 위상이나 뭐 이런 게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게 그 선수들의 이 리턴 이 행렬만 봐도 올해가 얼만큼 뎁스가 두텁냐 이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뭐 세 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올해 드래프트들이 정말 뭐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주 깊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1픽 이제 워싱턴 위저즈가 가지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픽이 유타 재즈 그리고 3픽이 멤피스 그리즐리스인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아까 이제 연길 형님께서 뭐 4순위까지 탑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디반사 그리고 데린 피터슨, 카메론 부조 이 세 명이 탑 3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포지션도 달라, 키도 달라, 스타일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드래프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3명을 먼저 다루고 네 번째 순위 혹은 3순위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케일럽 윌슨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J 디반사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큰 신장에 그리고 지금 NBA에서 가장 각광받는 포지션 중에 하나인 바로 윙을 맡고 있고 엄청난 운동신경을 자랑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단 말이죠.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강점과 약점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선수의 어떤 컴패리즌 이런 얘기들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세 분은 디반사가 1픽이라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100%. 예. 오. 근데 좀 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데런 피터슨이냐 혹은 AJ 디반사냐 그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 지나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구단주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과정 거치면서 거의 AJ 디반사가 뭐 1픽으로 거의 굳어지지 않았나. 저는 뭐 AJ 디반사의 이름이 첫 번째로 불릴 것이라고 뭐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오, 좋습니다.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한번 강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디반사가 또 폭탄 발언을 했죠. 네. 워싱턴에 3번 3번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0이 있어가지고 그걸 뺏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변수가 됐어요. 0이 양보 안 하면은 그럼 자기는 뭐 3번을 못 하는 건데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지. 근데 사실 네. 디반사가 그러니까 위저즈가 첫 번째 로터리 픽을 딱 뽑았을 때 디반사의 얼굴을 네. 비춰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의 뭐 벌레 씹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반사 완전 무표정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표정을 진짜 화났다. 이 디반사 진짜 위저즈 가기 싫어하는 표정이 너무 이 얼굴에서 드러났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위저즈를 그렇게 썩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픽에 지금 유타 재즈가 올라왔기 때문에 유타 재즈가 사실은 뭐
1번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AJ 디반사와도 연관이 있고 왜냐하면 브리검 영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도 나왔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3번 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카메론 부저랑도 연관이 있고 그죠. 예. 아버지 카를로스 부저가 유타 재즈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유타 재즈 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맞아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볼 때 유타 재즈가 사실은 1번이나 3번으로 지금 맞아요. 네. 뭐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이 두 선수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커넥션이 있는 그런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저즈가 1번으로 지금 1순위에 뽑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AJ 디반사를 위저즈가 데려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 양쪽이 뭐 위저즈는 물론 원하겠지만 AJ 디반사 측에서는 100%막 만족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1순위로 뽑혀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디반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팀 다 배제하고 그냥 딱 지금 나온 모든 선수 중에 1픽이 누구냐 실력적으로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디반사가 1픽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대학교 때 퍼포먼스나 이번에 컴바인에서 나온 측정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근데 이제 팀과의 궁합이나 네. 또 지금 이런 팀의 선호도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온갖 트레이드 지금 가능성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유타가 그러게요. 막 뭐 에이스 베일리랑 엮어서 뭐 1픽으로 올라가서 디반사를 뽑으려고 한다부터 막 각종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누가 어디로 갈지 어떤 팀이 어떻게 트레이드로 올라갈지 이거를 지금 드래프트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해여가지고 뭐 오클라호마도 일을 칠 수 있다는 지금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럼 이제 AJ 디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영 기자님께 먼저 한번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은 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왜 1픽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네, 뭐 AJ 디반사는 그냥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폭발력 그리고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윙 포워드고요. 피지컬도 NBA의 그냥 즉시 전력감, NBA에서 즉시 뛰어도 뭐 모자라지 않을 그런 피지컬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격만큼은 공격의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밑 득점력, 미드레인지 그리고 외곽슛 다 갖추고 있고 슈폼 깔끔하고 골밑에서 마무리하는 능력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디반사가 옛날에 브리검영 대학이었으면은 얘 괜찮을까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 브리검영 대학교가 빅12에서 자리를 잡고 뭐 명실공히 메이저 컨퍼런스에서 뭐 캔사스, 애리조나 이런 명문 구단, 명문 학교들과 1년 내내 경쟁하는 그런 빅12 컨퍼런스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검증을 거친 거죠. 이제 실전에서 검증을 거치고 굉장히 잘하는 그런 그 대학 무대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도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AJ 디반사는 뭐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공격 자원 그리고 수비도 지금 뭐 수비력의 어떤 가장 높은 실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수비력에 있어서도 전혀 뭐 뒤처지지 않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워크 에식이라든지 승부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탁월하고 이번 드래프트 컴바인에서도 보여줬지만 인터뷰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경찰관 출신이세요. 사실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보스턴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서부에 있는 브리검영 대학교로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굉장히 브리검영 대학교가 어떤 종교재단의 학교로서 학교의 어떤 교칙이라든지 학사 일정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NIL 때문이 아니고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이고 NIL도 물론 두둑히 받았고 그런 것들 거의 이런 것들이 700만 모두 다 달러를 받았던 얘기가 있는데 모두 다 그게 이제 맞으면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NIL이 시작된 이후에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다닌 선수들이 이제 졸업하는 그 세대입니다. 자 그 정확하게 첫 세대. 여기 제가 말 끊어 죄송합니다. 네. NIL이 이제 좀 라이트한 팬들을 위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네임 이미지 라이크네스의 그 약자인데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선수의 이름 내지는 초상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선수들한테도 생겼고 학교들한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 내지는 상업 활동을 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제는 대학 선수들도 돈벌이를 할 수 있다. 네.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학 선수들은 장학금만 받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뭐 광고에 출연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뭐 어디 나가서 스킬 클리닉 이런 거를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얼마든지 가능해진 그런 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2021년부터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4학년까지 뛴 선수들이 그 NIL의 혜택을 본 4학년 선수들까지가 이제 처음으로 졸업하는 그 해가 됐습니다. 네. 이제 디반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공격에 대해서는 당장에 다양한 툴도 가지고 있고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워크 에시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만약에 단장이다. 그럼 저는 디반사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 좋고 사이즈 되고 운동력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저가 좋은 선수가 더 맞아요. 지금 대학 무대에서는 하지만은 운동력 차이가 있고요. 맞아요. 더 발전 NBA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디반사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장이 무조건 1번. 제가 만약에 워싱턴 단장이면은 무조건 디반사를 뽑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맥스 점프가 106.7cm 나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높이죠. 네. 42.5인치. 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뿐 아니라 윙스팬도 2m 14.6, 7pt가 훨씬 넘는 윙스팬을 하고 있고요. 신장도 2m 4cm 나왔으니까 맨발 신장 2m 4면은 2m 6cm니까 굉장히 좋은 스윙맨으로서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크로스오버 드리블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점프슛 던지는 거 이런 것도 보면 기술이 완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수비가 사실은 좀 아쉬운 게요. 그 운동량에 비해서 블락샷이 0.3개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드리블 잘하는 건 맞지만은 요즘 NBA에서 유행하는 갭 디펜스에서 공을 상당히 많이 뺏깁니다. 그런 걸 좀 고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점까지 살짝 짚어주셨고요. 라지안 란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점에 대한 부분. 네, 저도 근데 강점, 약점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자면,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약간 서포터의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무조건 주인공이어야 되고 1옵션이어야 되는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재능이 있는 선수들도 좀 이 성장의 크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자가 성장의 폭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 재능은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에 만족하는 선수가 되면 어쨌든 이 프로 무대에서 벽에 막혔을 때 본인이 그냥 2, 3옵션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디반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번 토너먼트 경기도 보면 텍사스와 1라운드에서 뭐 비록 BYU가 졌지만 그 5명이 다 디반사만 맡고 있고 정말 그냥 약간 1대5로 농구하는 느낌이 나는데도 그거를 뚫고 본인이 어떻게든 따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나는 무조건 내가 이 경기를 씹어 먹을 거야라는 좀 그런 강인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한 그 워싱턴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그 지역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선수는 트레이 형 밑에서 소위 나는 따까리는 하기 싫어. 나는 트레이 형 정도 되는 올스타 뭐 몇 회에 선정된 가드랑 같이 뛰면 어쨌든 루키 시즌에 자기가 완전히 1옵션으로 뛰기는 좀 힘들잖아요. 물론 그 둘의 포지션 밸런스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포지션 궁합이랑은 또 이런 게 다르니까. 그래서 디반사는 좀 약간 굳이 비교하면 이제 마인드로만 보면 지금 뭐 앤서니 에드워즈나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발언을 좀 문제되는 발언을 할지언정 무조건 나는 경기에 나가서는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팀을 이기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마인드가 좀 보여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잘 이용해서 프로에서 이게 정말 승부욕으로 발현이 될 수 있게만 해주면 정말 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근데 사실 캔사스 때와의 경기
전반에 거의 안 보였거든요. 아 그거는 데런 전- 피터슨과의 그 맞대결이었고 완전 네. 그 유일하게 잠수탄 경기였죠. 그리고 사실 그날 네. 경기에 4명의 단장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죽 썼어요. 예. 후반에 사실 뭐 디반사만 잠수 탄 게 아니에요. 피터슨도 잠수 탔습니다. 피터슨은, 예, 피터슨은 아예 전반 벤치에 맞죠. 앉아 예, 있었죠. 예. 전반에 근데 많이 보여주고 예. 맞대결을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맞대결에서는 야투를 좀 사실 많이 안 던졌죠. 그 경기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사실 둘이 매치업이 약간 뭐 이렇게 대학에서는 적어도 대학에서만큼은 매치업이 맞는 포지션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피터슨은 1번 쪽에 가까웠고 디반사는 이제 뭐 3번이나 4번까지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둘이 이렇게 맞대결하는 모습을 팬들이 많이 기대했는데 이번 시즌에 한 번밖에 안 붙었고 네네. 원래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붙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붙었고 그리고 캔사스 홈에서 붙었고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거의 지금 느낌이 AJ 맘, AJ 파더 같은 느낌을 살짝 주고 아니,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AJ 디반사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브리검 대학교 출신들은 눈여겨 보고 네. 특히나 뭐 이번 드래프트 저는 굉장히 눈여겨 보는 드래프트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듀크 대학교 선수들 굉장히 눈여겨 보지만 이번에도 상위 픽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저는 뭐 디반사는 굉장히 좀 감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러면 감싸주고 싶을 때 사실 내 새끼 내가 깐다 이런 마인드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게 좀 약점이라던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뭐 방송 준비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 이 드래프티들을 준비하면서 AJ 디반사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들긴 들었었거든요. 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길이 형님이 네. 그 수비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수비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수비를 네. 하겠다. 온볼 디펜스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가끔씩 이제 오프볼 수비일 때 집중력을 좀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마크맨을 좀 놓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 핸들링이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는 있어요. 볼 핸들링이 밀집 지역에서의 볼 핸들링이 약간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은 이제 그 약간 좀 터프한 슛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한 그 이제 들어갈 슛만 쏴야 되는데 안 들어갈 슛을 감독이라면 왜 저렇게 어려운 슛을 왜 쏴? 그러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는. 네. 근데 그래도 안 쐈으면 더 좋았을 슛들. 샷 셀렉션이 아니라 예, 샷 셀렉션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앞에 수비수가 2명이 마크하고 있는데 풀업 점퍼에 안주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가끔씩 보이고 그리고 그 아직은 이제 뭐 대학 1학년이니까 몸이 좀 호리호리합니다. 많이 굉장히 많이 마른 말랐습니다. 정도는 아니지만 말랐더라고요. 그렇죠. 상체는 특히나 상체는 좀 벌크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캐치앤슛의 외곽 지표가 약간은 기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슛을 창출하는 능력은 뭐 거의 최고급 수준인데 다른 선수가 패스해가지고 받아먹는 요 플레이가 오히려 가끔씩 좀 기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위저즈에 가서 트레이 형의 슛을 받아서 뭐 제 2옵션으로 플레이를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좀 일부분은 그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위저즈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 제가 선수라면 워싱턴 위저즈에서 뛴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는 환경이랑 그다음에 구단의 어떤 그 승리하는 분위기, 이 구단이 과연 내가 승리하고 싶어하는 구단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뭐 워싱턴 지역이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살던 동네와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네. 유타라든지 혹은 매사추세츠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데 뭐 자기가 뭐 프로인데 네. 적응해야죠. 뭐 어떻게 적응해야지. 그리고 이 구단이 과연 승리를 갈구하는 혹은 우승을 갈구하는 구단이냐? 이거는 저는 아직도 의문부호는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 워싱턴 위저즈 이런 구단들 저는 아직도 의문부호는 있어요. 얘네들이 과연 왜냐면 이기고 싶어 하나 할 이런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 저는 가끔씩 선즈는 보면. 그래도 이제 올해 좀 좋아진 느낌인데. 그래도 피닉스 선즈는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죠. 예. 과거에는 이 구단은 정말 답이 없다. 경기장을 가보면 알아요. 딱 가보면 이 구단이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구단인지 아닌지 가보면 알아요. 분위기 보면. 그러니까 워싱턴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인을 좋은 픽을 받아와가지고 제대로 키워낸 사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부분에서도 뭐 디반스가 조금 이제 거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은 뭐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정말 신인들이 가서 커리어 망치는 그런 블랙홀 같은 구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신인들이 가서 어찌 보면은 내가 과연 여기 있으면은 잘할 수 있을까? 빨리 빠져나올 생각만 하고 이 팀을 빌딩해가지고 어떻게든 플레이오프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구단이라기보다는 뭐 정말로 탈출하려는 구단, 뭐 빠져나오려는 그런 구단으로밖에 인식이 안 됐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진짜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단에서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제가 딱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이 입단할 때 딱 지금 말씀해주신 그 최악의 구단이고 사실 마이클 조던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네. 거의 최악의 구단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조던은 그 구단에서 우승을 6번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디반사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사의 마인드가 있으면 그런 구단 가서 본인이 우승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본인이 다 네. 뭐 다 휘어잡고 자기가 뭐 다 갈궈서 기량 끌어올리고 뭐 진짜 본인이 그 정도의 뭐 레전드의 그런 포부가 있으면 저는 이제 구단을 고를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구단을 변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얘가 워싱턴에 가기 싫어서 땡깡을 부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 혹시라도 디바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고쳐 먹고 본인이 진짜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명문 구단으로 해보겠다.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뭐 뛰면 좋지 않을까. 정말 최근 그 워싱턴 구단들 다른 종목의 구단들 네네. 뭐 커맨더스라든지 아니면 뭐 캐피탈스라든지 뭐 내셔널 내셔널스라든지 다들 좀 못하죠.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심지어 조지타운 대학교까지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워싱턴 DC 그 수도가 최근에 굉장히 커지고 뭐 인구도 많이 늘고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도시 자체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구단들 워싱턴을 연고로 두고 있는 구단들이 좀 잘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위저드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워싱턴으로 너무 들어가 버리면 이야기가 살짝 셀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선수에 대한 그 컴패리즌을 정말 여러 군데서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잘 나가던 MVP 레이스에 이름을 올리던 폴 조지, 그리고 뭐 케빈 듀란트 이름도 좀 거론이 되고요.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앤드류 위긴스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운동 능력은 굉장히 거창하고 뛰어나지만 성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운동 능력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세 분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농구 진짜 오래 보셨으니까 그럴 만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저도 이제 위긴스를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제 위긴스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부족했던 선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행보를 보면 물론 뭐 워리어스에서 본인이 뭐 우승에 일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도 한 3, 4옵션으로 우승을 한 거고 위긴스는 사실 루키 때부터 뭔가 이프장하게 농구를 하고 뭐 수비도 잘하고 뭐 운동 능력은 뭐 거의 최상급이고 이런 게 있었지만 뭔가 되게 내가 어떻게든 이기고야 말 거야 또는 내가 뭐 쟤를 뭐 무너뜨리고 막 이런 마인드는 조금 부족했던 선수였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커리어를 물론 뭐 올스타까지도 선정되고 했지만 사실 뭐 기대치에 뭐 부합하는 커리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반사는 다르다. 디반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위긴스는 뭐 한 뭐 유수로 따지면 뭐 개나 걸 정도가 나왔다고 보면 디반사는 이제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아, 모아님 도까지. 중간은 없다. 오, 예. 그러니까 위긴스 같은 커리어를 갈 것 같진 않고 뭐 KD나 폴 조지급으로 크던지 아니면 진짜 막 어떻게 뭐 좀 길게 커리어를 NBA에서 이어 나가지 못하고 그레 사라지는 고든처럼. 뭐 그레고든은 이제 뭐 부상 이슈가 아, 있었겠지만 예. 이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뭐좀 저는 중박은 칠 것 같은데 네. 최소한. 못해도. 네, 못해도. 네. 이제 그 중박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이제 뭐 샬럿이나 좀 뭐 계속 특정 구단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런 조금 약팀에서 이제 에이스 놀이를 하는 아. 지금 라멜로 볼이나 저는 사실 그러니까 위긴스처럼 어떤 좀 뭐 위닝 팀이든 루징 팀이든 이게 에이스를 좀 서포트하는 역할로 클 것 같진 않거든요. 디반사의 마인드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도 이제 뭐 어느 팀에서든 1, 2옵션으로 뭐 커리어를 이어 나가긴 하겠죠. 당장 이제 1픽으로 뽑힌 선수고 이 재능을 봤을 때는 네. 좋습니다. 지금 디반사 얘기를 굉장히 좀 길게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디반사에 대해서 더 운동신경이나 뭐 포텐셜 이런 거는 사실 다 어찌 보면은 매년마다 탑3 혹은 탑2에 올라오는 선수라면 뭐 실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예, 저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코트 밖에서의 프로 의식 내지는 코트 안에서의 프로 의식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인드 어떤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이제 NIL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이제 NIL 4학년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졸업하는 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미 대학에서 4년 동안 프로 선수들로 뛴 거예요. 예, 이제는 예, 몇백만 불씩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프로로 뛰고 이제 진짜 프로로 나오는 준 프로로 뛰다가 진짜 프로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현재 이제 NIL로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냥 돈 몇백만 불 받는다 이것보다도 이제 프로기 때문에 준 프로기 때문에 대학부터 마인드셋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올해 이제 컴바인을 치른 GM들 내지는 이제 구단의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참 올해부터는 굉장히 선수들이 굉장히 프로화됐다, 굉장히 성숙하고 어떤 프로 의식을 보여준다. 이게 왜냐하면은 대학들에서도 이제 돈을 받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어떤 선수들의 어떤 커리어 내지는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는 법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럼에 따라서 선수들의 어떤 마인드셋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뛰는 팀 동료 선수들이 대학에서도 이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다 돈을 받고 뛰니까 다들 어찌 보면 프로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선후배들 사이에 야 우리 이런 거는 야 그래도 우리 몇백만 불씩 받고 뛰는 선수인데 야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사생활 좀 조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모두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드래프트에 있어서는 저는 마인드셋만큼은 뭐 디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기본은 어느 정도 갖추지 않았냐. 과거에 비해서는. 저점이 굉장히 올라올 것이다. 맞습니다. 네. 예. 물론 뭐 탑픽 선수들은 사실 매년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올해부터는 어찌 보면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보다는 아예 좀 뭐로 가거나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의 좀 그 정도의 퀄리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만큼은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한번 다음 선수로 한번 넘어가면 두 분도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진짜 이미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공식 작성에 그 석상에 다 나올 때마다 정장 입고 나오고 인터뷰도 상당히 깔끔하게 했었는데 그 3번 발언만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선수는 뭐 아니면 거리라고 봅니다. 저점도 높다고 저도, 보고요. 많이 지금 막 컴플레인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선수 딱 보고 기억나는 게
과거 메릴랜드에서 뛰었던 램바이어스가 살아 있었으면 이 선수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 선수가 램바이어스가 만약에 엠베에 뛰었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운동력 비슷하고 사이즈 비슷하고 또 재밌는 거는 램바이어스는 DC 지역인 메릴랜드 대학 나왔고 보스턴에 갔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보스턴에 살고 그렇네. 지금 워싱턴에 오게 생겼거든요. 약간 이미 아이러니하네요. 역사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수 이야기를 또 해야죠. 사실 AJ 디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상황인데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이 마인드셋을 얘기가 저희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부호가 붙는 선수입니다. 데린 피터슨. 네. 1번과 2번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6피트 5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강점을 지닌 선수가 뭐 물론 영상을 본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선수라고 봐주십니까? 일단 이 선수는 뭐 이번 드래프트 동년배들 동기생들 중에서 최고의 순수 득점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뭐 득점을 맡긴다 그러면 이 선수한테 주고 뭐 네가 알아서 득점해라 하면은 그 어떤 이번 NBA 드래프트 선수들보다도 득점을 잘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뭐 슈팅력, 그다음에 드라이브인, 마무리 능력, 모두 뭐 거의 업사이드는 최고고, 미드레인지 풀업까지도 장착하고 있고, 뭐 풀업 점퍼 굉장히 장인입니다. 네. 이 선수. 그리고 슛 폼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슛 릴리스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돌파할 때의 어떤 신체의 제어력,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로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 바디 밸런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 이후에 마무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존 안에서 상대 수비수의 뭐 컨택 이후에도 거의 뭐 균형을 잃지 않고 슛까지 던지고 마무리하는 능력 탁월하고요. 그리고 1번 포지션을 이제 NBA 가서는 1번을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1번 포지션 대비해서 피지컬은 압도적입니다. 프레임 자체는 얘가 1번이다 생각하면 거의 그 어떤 1번들에 뒤지지 않게 그쵸.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플레이메이킹 능력, 뭐 온볼 디펜스라든지 오프볼 선수를 따라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잠재력, 잠재력은 최고입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 해주셨고 오히려 AJ 디반사보다도 NBA 레디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올라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디반사는 아까 예. 볼 핸들링이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볼 핸들링은 사실 저는 볼 핸들링만큼은 디반사보다 오히려 낫다. 네. 저는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분도? 볼 핸들링, 뭐 슈팅,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완성형 선수인 거고 맞아요. 디반사는 조금은 아직 성장해야 될 그 여지가 남아 있는 선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그 실링이, 그러니까 고점의 폭이 디반사보다 낮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경기 영상을 보면 더 눈에 띄더라고요. 화려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도 간결하고 말씀하신 대로 슈팅 릴리즈가 상당히 빠르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전부 다 슈팅 만들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 바디 밸런스도 물론 NBA 정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줄까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근데 대학 선수들도 굉장히 피지컬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피터슨이 이제 부상 이슈나 네. 워커에틱 이슈가 시즌 중에 없었으면 원래 시즌 전에 예상할 때는 그렇죠. 피터슨이 계속 1번이었어요. 1픽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역전을 당하긴 했는데 뭐 그냥 앤서니 에드워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대학 농구를 잘 안 보신 분들이 편하게 보시려면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제 프레임은 앤서니 에드워즈보다는 아직은 조금 얇긴 한데 그래도 뭐 되게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 피지컬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뭐 슈팅력이나 슛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운동력으로 돌파를 하고 네. 뭐 미드레인지 뭐 골밑 가리지 않고 파는 그런 스킬까지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제 1번을 보기에 어시스트 수치가 좀 낮다 뭐 이런 평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이 대학 농구에서 가장 좀 이렇게 약간 신봉하면 안 되는 스탯 중에 하나가 어시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대학 농구의 5명 팀 동료는 그러니까 대학 농구에서도 물론 그 캔자스 같은 팀은 뭐
1, 2옵션은 NBA에 당장 뛰어도 무방한 선수들이 다 포진해 있겠지만 모든 선수가 NBA급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동료들한테 빼주기보단 본인이 해결하는 게 확률이 훨씬 그렇죠. 높은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잘 빼줘도 못 넣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는 거의 어시스트를 안 하던 선수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프로 와서는 그래도 한 5개씩은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패싱의 잠재력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절대 패스를 못하는 선수가 아닌 네. 것 같은데 대학농구에서는 좀 혼자 한 감도 있고 그게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에서 1번으로 메인 볼핸들러라고 불리는 요즘 포지션으로 치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있다. 정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포지션을 핸들러, 네, 그렇죠. 윙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핸들러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뛸 수- 앤서니 예, 웨드워즈나 뛸만하다라고 보고요. SGA 같은 뭔가 메인 볼핸들러긴 한데 이 선수들을 막 딱 1번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쵸. 옛날 포지션으로 포인트 가드는 아닐지언정 네. 그러니까 메인 볼핸들러 그러니까 팀에서 가장 공을 많이 잡고 있고 가장 공격에 관여를 많이 하는 포지션의 선수로 충분히 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선수 지금 뭐 워크에식이라던가 부상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912 불렀던 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얘 유전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터뷰로 나와서 잘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구단별로 그 워크아웃하고 이러면서 인터뷰하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냥 유전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자꾸 안 뛰려고 그러고 막 그 공포감이 약간 있는 유전병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은 더 못 뛰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공포감이 유전병이에요? 있어서 그런데 뭐가 부족해져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아. 병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고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복용한 약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이 선수는 탑3 안에 뽑힐 것이다. 네. 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정훈 칼럼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올해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득점력이다 이러는데 저는 2000년 20년대 들어서 드래프트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완성된 득점원이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엄청난 득점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햄스트링이 아프다 할 때도 그걸 감안하면서 점프를 좀 낮추고 점프하면서 뛰면서 득점을 하면서도 20점이 가능한. 네. 그러니까 아픈 걸 제어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득점입니다. 오자마자 저는 만약에 팀 잘 만나면 20점 이상 무조건 찍을 거라고 봅니다. 야, 평균 득점을.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제 유타가 데리고 갈 거라고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팀이랑도 사실 잘 어우러지긴 하겠네요. 저는 뭐 네. 유타랑도 뭐 핏이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타가 높이만 봐서는 사실 다른 구단들한테 꿀리지 않는 지금 그렇게 됐죠. 네, 그런 네. 구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높이를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예, 피터슨이 딱 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는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예요. 뭐 자기는 이제 크레아틴을 과다 복용해서 아. 이게 자기 몸이 그거에 좀 반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그 뭐 X 소리를 합니다. 의문 부호가 붙네요, 네. 진짜. 근데 네. 크레아틴? 네. 그 크레아틴을 복용을 했는데 시즌 내내 대학 1년 뛰는 시즌 내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쥐가 나서 네. 예, 근육 경련이 나가지고 못 뛰었거든요. 근데 크레아틴은 근육 경련을 없애주는 약품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전병이 아니냐. 크레아틴을 먹어야지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러네요. 예, 저는 대학 시즌 내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밝히지 않은 것도 좀 웃기고 그걸 감독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독이 모르는 것도 웃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 빌 셀프 감독이 캔사스 대학교 빌 셀프 감독이 굉장히 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이고 뭐 이런 뭐 문제 내지는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선수들을 안 다뤄본 감독도 아니고 뭐 앤드류 위긴스도 뭐 데리고 있었던 감독이시기도 하고 조엘 엠비드도 네. 있었고 조엘 조엘 엠비드도 있었고 수많은 NBA의 훌륭한 선수들 그러네요.
성공한 선수들, 실패한 선수들, 유망주였다가 그냥 잠깐 없어진 선수들, 그리고 롱런하는 선수들, 지금 NBA를 주름 잡고 있는 선수들 다 키워봤거든요. 빌 셀프 감독이. 그러면 감독님한테 솔직하게 나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네. 이거 감독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의를 하든가, 솔직하게 털어놓든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계속해서 얘는 몸 상태가 의문부. 도대체 뭐냐? GM들도 궁금해하고 구단들도 궁금해하고 다들 팬들도 궁금해하고 언론들도 궁금해하고 다들 궁금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캔자스 내부에서도 모른다고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몰랐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크레아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나와가지고 밝혔는데 네. 그때는 뭐 몰랐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시즌을 같이 뛰는 선수와 감독 사이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네. 뭐 영길이 형님께서 AJ 디반사와의 맞대결, 브리검영대학교가 원정을 와서 캔사스 홈에서 앨런 필드하우스에서 유일하게 한 경기 붙은 그 경기를 모든 GM들과 언론도, NBA 구단 예. 관계자들과 언론들과 모두의 관심이 그렇죠. 집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경기에 스카웃들만 34명이 왔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 안 나왔어요. 네. 전반전에 그렇게 잘해놓고는 후반전에 안 나오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 근데 얘가 왜 벤치에서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몸 상태가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중간에 사이드라인 리포팅이 안 돼. 구단도 그러면 이걸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뭔가 안 알려주고 감추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학교도. 학교가 뭐 그럴 수도. 근데 있겠지만 학교가 네. 감출 이유는 없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 예. 자신의 드래프트 스탁이 드래프트 주가가 떨어질까봐 나 그냥 뭐 감출 수는 있어. 예전에 뭐 마로 시작되는 그런 선수도 그랬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끝까지 캠프에서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뭐 그런 의도로서 감춘 건지는 몰라도 그 경기가 끝나는 내내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왜 얘가 후반전에 안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뭐 쥐났다 뭐 이렇게 나온 그렇게 것 같은데 얘기를 했죠, 사실 말이 정면. 안 되죠. 쥐나서 네. 뭐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반에 사실상 끝내놓고 후반에 네. 쉬어서 사실 캔자스가 이겼어요. 좀 맞아요. 여유 있게. 근데 홈이었고 그게 저는 피터슨의 좀 커리어를 암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 강백호처럼. 왜냐하면 전반에 정말 그 피터슨의 BYU를 거의 뭐 20점 차 이상 벌려놔서 맞아요. 네. 안 나와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반에 속된 말로 경기를 끝내놓고 후반에는 그냥 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짧게 폈다 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몸 상태가 이렇게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선수. 그러니까 매 시즌 뭐 50경기에서 60경기만 뛸지언정 예. 뭔가 좀 계속 되게 밀착 관리를 해주면서 잘 써먹어야 되지 않나. 대신에 뭐 정규 시즌에 이렇게 관리를 잘 받고 플레이오프 같은 데서 막 터트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론도님 말씀하신 게 저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유타 재즈 구단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그런 거를 다 신경을 써야 돼. 앞으로 얘를 데리고 있으면 네. 얼마나 피곤해요. 아이 솔직히 짜증나죠. 네. 2라운드 픽이라고 데려왔는데. 그러니까요. 2라운드 픽 써가면서 어찌 보면은 몇 년 앞을 보고 구단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데려와가지고 매 경기, 비시즌, 시즌 맨날 이걸 신경 말도 써야 안 돼. 해. 말도 안 해. 네. NBA가 말하겠지 트레이너한테 않을까요? 물어봐요. NBA 가면 모르겠는데. 네. NBA 가면 이제 신경을 쓰겠죠. 예, 예, 예. 얘기를 그래서 하겠죠. 한 네. 이제 $10,000 일단 확보되면 근데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럼요. 얼마나 피곤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선수는 메디컬 팀이 자신 있으면 뽑을 그렇죠. 맞아요. 건데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신 사실 있으면 뽑아야 뽑을 수도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세 분의 얘기 들어보면요,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는 선수인데 어쨌거나 3픽에서는 무조건 이 선수의 이름을 볼 것이다. 3픽 내로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안 뽑을 거냐? 네. 아, 당연히 뽑아야죠. 아 그래요? 네. 안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길이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대 이후에 최고의 득점 자원이에요. 야. 아, 이 선수는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대학의 비율을 들어서 전반만 쓴다고 해도 뽑아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마이클 포터 주니어처럼 미끌리지도 않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정말 재능은 출중한 자원이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어느 했습니다.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그 디반사와의 맞대결이 전반밖에 안 뛰었는데 18점 넣었어요. 네. 이미 승부 갈렸고요. 디반사는 그때 전반에 3점인가 뭐 이거밖에 못 넣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기반사는 완전 첫 득점이 네. 거의 한 10분 잠수였죠, 이후에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몸을 잡지도 못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이 경기에 샘 프레스티도 오고 뭐 케빈 프리차도 오고 막 단장 4명이 와서 오. 봤는데 전반만 봤으면은 일서이는 쟤구나. 결정을 했다 딱 이렇게 근데 후반에 안 나오는 거 보고 약간 의문부호가 들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전반만 봤어도 얘는 엄청난 재능이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기가 전반에서 끝났으면 저는 피터슨이 1픽으로 올라갈 수도 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뭐 컴패리즌으로 아까 이제 앤트맨, 앤서니 네, 에드워즈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지금 얘기 들어보면 데릭 로즈처럼도 갈 수 있겠다. 물론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데릭 로즈는 운동 능력 기반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운동력이 떨어져도 득점은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슛이 너무 좋아서 음. 오히려 로즈 그러니까 제가 로즈보다 이제 앤서니 점프슛 네, 하나는 정말 깔끔합니다. 데빈 부커? 데빈 부커 네. 비교를 많이 하면 저는 데빈 부커랑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데빈 부커랑 키 윙스팬 그 몸무게까지 거의 똑같더라고요. 조금 데빈 부커 이제 앤서니 에드보다 좀 프레임이 얇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근데 데빈 부커보다 그 폭발력은 그러니까 데빈 부커가 조금 이제 네. 예, 뭐 안으로 또 네. 파고 들어가는 것도 데빈 부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진짜 제1의 피터슨이죠. 근데 저는 그 데빈 컴패리즌은. 부커보다는 네. 좀 더 핸들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데빈 부커는 어떻게 보면 특허로잖아요. 그렇죠. 핸들러로 쓰려고 다 망했고. 데빈 부커는 피터슨은 윙이고 좀더 낫죠. 예. 네. 야 재밌겠네요. 지금 상황이 세 분 말씀 들어보면 물론 이제 재능만으로는 3픽 안에 드는 재원인데 근데 잘못하면은 진짜 어떤 판단을 내릴지 2월 23일 정도 가까이 가면 정말 머리가 아파진단 말이에요. 각 구단들마다. 특히 멤피스 같은 경우는 자모란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피터슨에 대한 얘기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네. 약점이 이제 뭐 방금 이제 그런 뭐 어떤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점을 지적을 했는데 얘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퓨어한 포인트 가드인가? 이거는 저도 좀 의문부호가 있는 게 결정력 내지는 결단력, 의사결정, 코트 위에서의 판단력 약간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수비나 혹은 더블 팀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해요. 네. 네, 그러면서 어찌 할 줄을 모르고 가끔씩은 의사결정 강한 더블팀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떤 의사결정 능력에 조금은 좀 의문부호가 있고 가끔 시야가 야 얘가 포인트 가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해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네. 빈 선수를 못 봐요.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은 이번 시즌 캔사스에서 멜빈 카운셀 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포인트 가드 자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도 그 뭐 카운셀한테 4학년 선수였기 때문에 카운셀한테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기면 사실 그 브리검 대학교와의 경기라든지 혹은 듀크 대학교와의 경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카운셀 주니어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 가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되었건 얘가 과연 퓨어한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저도 뭐 목 드래프트 한번 쭉 보는데 지금 60위 안에 캔자스 선수가 별로 없어요. 뭐 트레 화이트? 네, 이번에 캔자스가 조금 로스터가 네. 사실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네. 돌아왔어요. 네, 대학으로 들어오고. 대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플레이 메이킹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세 번째 선수. 네.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저도 이제 무조건 AD 디반사가 1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카메론 부조가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자 카메론 부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6피트 9에 뭐 파워포드 4번, 5번까지는 좀 신장이 굉장히 아쉽고 4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빅맨으로서의 피지컬은 카메론 부저가 그 어떤 선수보다도 이번 드래프트에서 잘 갖추어주고 있다. 피지컬. 피지컬만. 네. 근데 운동신경은 조금 떨어진다. 네. 예. 대신에 피지컬 자체는 그리고 하체 힘은 그 어느 선수보다도 탄탄하다. 심지어 NBA 가서도 하체 힘만큼은 그 어느 선수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피지컬뿐 아니라 네. BQ도 셋 중에 제일 그렇죠. 높다. BQ도 굉장히 높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운동선수 집안이니까 아버지가 뭐 카를로스 부저 그렇죠. NBA에서도 굉장히 오랜 동안 NBA 생활을 했고 NBA 올스타 출신이고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었고 미국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었고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동생과 같이 대학까지 계속해서 커리어를 내내 같이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운동선수 집안이기 때문에 워크 에식도 뛰어나고 아버지가 아주 철저하게 운동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될지를 굉장히 잘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골 밑에서의 어떤 터프한 싸움, 이거는 뭐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시즌 중에 이제 듀크 대학교와 NC 스테이트과의 경기에서 NC 스테이트 원정을 갔는데 그 NC 스테이트 이제 빅맨이 팔을 핥혔어요. 네. 그래서 이 핥힌 팔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어떤 골밑 싸움에 강하고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고 워크 에식 좋고 BQ 높고 그리고 공수 양면에서 아주 리바운드 싸움 잘하고 스크린 잘 걸어주고 뭐 굉장히 그런 능력들 갖추고 있고 그리고 클러치 능력도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쿠퍼 플래그 특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쿠퍼 플래그는 사실 대학에서의 클러치 능력이 좀 아쉬웠어요. 클러치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부저는 오히려 쿠퍼 플래그보다 더 좋은 능력을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들을 높이 사고 있고 부잣집 도련님인데도 불구하고 코트 밖에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네. 군기가 잘 잡힌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어찌 보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버스트가 상위 픽들 중에서 버스트가 될 확률이 좀 낮은 그런 선수가 아닌가, 가장 안전한 픽이 아닌가. NCAA 올해 선수일까요? 뭐 AJ 디반사, 피터슨 이런 선수들 다 있는데 이제 올해 선수상을 받았으니까 거의 가장 안전한 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곽까지 갖추고 있는 맞아요. 네, 외곽 그런 슛 능력도 선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패싱도 있고. 그 네. 그거 안 될 때는 또 인버티드 피켓롤이라고 해서 핸들러하고 패스하는 네. 포인트 가드 역할 시키는 거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을 압박받을 때도 이 선수 몰고 오는 거 됩니다. 동생인 케이든 부저랑 케이든 부저는 이제 같이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근데 둘이 같이 키가 크다가 얘가 더 커버렸어요. 캐머론이. 그래서 케이든은 포인트 가드를 보고 캐머런은 파워 포워드를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피켓롤 플레이를 하는데 서로 바꿔가면서 피켓롤 플레이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이 포인트 가드를 픽하고 포인트 가드가 픽을 해주고 자신이 공을 뿌려주는 그런 플레이에도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픽앤팝도 가능하고 픽앤롤도 가능하고 어떤 스크린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매력적이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매력적인 이번에 선수네요. 드래프트 컴바인 준비를 잘했는지 생각보다 운동력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스피드도 나쁘지 않게 저는 나왔고요. 놀랐어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2m 17 윙스팬이 2m 17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컴바인을 거치면서 주가가 더 오른 약간 그러니까 사실 느낌입니다. 3번 픽이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시즌 중에는 4번에 케일럽 윌슨이랑 사실 케일럽 윌슨이 3번으로 뽑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컴바인에서 케일럽 윌슨보다 속도가 빠른 걸 횡속도가 빠른 걸 보여주고 나서는 그냥 모두가 다 아닥. 네. 그만큼 준비를 엄청 하게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잘했어. 그런 모양이네요. 아버지가 준비 시킨 거죠. 네. 런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선수? 네, 저도 뭐 다 동의하고요. 네. 되게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뭐 항상 얘기하는 그 플로어가 높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안전한 실패 확률이 낮은 그런 픽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감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윌슨이랑 이제 부저를 놓고 보면 논란이 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윌슨을 3픽으로 좀 보는 입장이긴 한데 네. 그건 이제 팀과의 궁합도 좀 고려했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실력이나 뭐 팀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NBA에서 고민을 해보면 좀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뭐 파울로 방케로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같은 그렇죠. 축구 출신이고 네. 근데 사실 방케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2.5번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대학교 때도 보여줬고 지금 프로에서도 사실 거의 뭐 이 선수를 골밑 자원으로 보진 않잖아요. 키가 뭐 6피트 10이라고 해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걔는. 안 들어가. 드럽기도 안 들어가요. 줄이면 좋겠네. 공 좀 그만 끌고 아무튼 네. 근데 이제 부저는 사실 그 포지션에서 뛰기는 좀 힘들고 패싱력이나 슈팅은 뭐 사실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4.5번에 가까운 선수인데 그렇죠. 이제 신장이 뭐 윙스팬은 이번에 잘 나오긴 했지만 6피트 9가 사실 지금 NBA에서 그 골밑에서 이제 비비기 좀 좋은 신장이라고 보긴 힘들고 실제로 이제 대학 무대에서도 정말 시즌 내내 잘했지만 가끔씩 고전한 경기가 본인보다 크고 높은 상대를 만났을 때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예를 들어 부저의 페이크에 속지도 않고 부저가 밀었는데 밀리지도 않고 골 밑으로 어찌저찌 들어갔는데 그냥 뭐 뜨면 블락 당하고 막아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왔는데 NBA에서는 사실 그런 수비수가 대학에 비해서 훨씬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저를 뽑는 구단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사실 요즘에는 워낙 이 포지션이 예전보다 더 다양해졌잖아요. 파괴됐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범용성은 좋은 게 패스도 되고 슛도 되고 뭐 드리블도 되고 호포드인데요? 사실 호포드가 호포드는 컨페레이션으로 운동력 좋았습니다 대학 때. 나쁘지 아 않았어요. 예. 호포드는 굉장히 좋았죠. 호포드보다 패스 더 잘하고요. 네. 호포드보다 훨씬 더 피크 더 좋고. 네. 저는 호포드보다는 개인 공격력은 훨씬 높다고 보고 대신에 수비는 호포드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어떤 약점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슛블로커는 아니에요. 림 프로텍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골밑 근처에서 뭐 블로킹을 그냥 다 찍어내고 이런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멤피스랑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멤피스의 센터가 ED. 잭 이디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근데 둘 같이 뛰면 좀 너무 느리거나 네, 이렇게 빡빡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반대로 저는 한데. JD 아. 때문에 멤피스에 안 갔으면 했는데 이게 둘 다 너무 덩어리고 근데- 요즘에 그런 덩어리 2명 세우는 게 좀 그렇다고 부저가 트랜지션 농구에 약하냐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잘 네. 뛰던데. 잘 뜁니다. 네. 잘 뛰고 오히려 속공 능력은 굉장히 좋은 근데 선수예요. 오히려 수비에서 네. ED가 활동폭이 좁기 때문에 아. JJJ처럼 이렇게 폭이 네. 넓은 애가 필요한데 그렇지는 네. 않다는 게 좀 걱정이기도 사실- 하고요. 저도 그 이유 때문에 윌슨을 뽑은 게 윌슨이 사실 JJJ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쵸. 물론 JJJ보다 슛도 없고 아직 네. 저기 많이 원석에 가까운 자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ED의 약점을 좀 메워주면서 뛰기에는 윌슨이 좀 더 낫다고 보는데 물론 저는 이제 탑픽은 지금 팀과의 범용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렇죠. 네, 이 선수의 지금 재능으로 봐야 네,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윌슨이랑 부저의 그런 거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선수의 리스키함은 제일 어. 탑3 중에 제일 낮은데 샌안토니오나 오클라호마 가면 딱이겠는데. 샌안토니오 가면 근데- 그 파워포드 필요하니까 날 수도 있긴 하죠. 그렇긴 할 샌안토니오 텐데. 가면은 괜찮죠. 샌-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굉장히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은근히 블락이 약한데 블락을 또 많이 당해요. 아. 그러니까 NBA는 더 높고 더 맞아요. 운동 선수를 할 때 그렇죠. 우겨넣는 건 잘하는데 블락을 꽤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림 위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분명히 림 아래에 붙어서 네. 네. 플레이하는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아 그래서 예.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말씀하신 뭐 아로 그렇죠. 그 이게- 알제퍼슨처럼 뭐 알제퍼슨이나 아니면 예전에 자리 로카포 아 사실 예. 자리 로카포가 정말
2000년대 초반에 나왔으면 뭐 씹어 먹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자리 로카포랑은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슈팅력이랑 수비력도 뭐 그런 게, 차이가 있고. 있죠. 음. 예. 그래서 캐머런 뭐, 부저는 외곽 수비가 됩니다. 얘는 충분히. 근데 그런 문제점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블로킹을 하고 골대 주변에서의 빠른 무브 이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파울 트러블에 잘 걸려요. 아. 예, 대학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반 파울 트러블에 조금 약한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겨내고 득점을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저는 이 선수 BQ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 UNC와의 경기 1차전 때 보면은 캘럼 윌슨이 진짜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기록은 이제 부저가 더 높아. 더 좋아요. 네. 맞아요. 음. 예.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0, 10을 해내요. 결국은. 예. 진짜 부진해 보이지만 결국은 20, 10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예. 부저는 그리고 이 안 들어갈 슛은 안 쏩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뭐 감독이 보고는 야 너 미쳤어? 왜 그런 슛 쏴? 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 네, 부저는 무조건 들어갈 슛만 쏴요. 굉장히 그래서 좋은 이 선수의 농구 경기를 보는데 되게 깔끔하고 네, 뭔가 딱 갖춰져 있고 지금 NBA에 들어오면 저는 가장 이 세 선수 중에서 가장 준비가 돼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쿠퍼 플래그보다 더 더블 더블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아까 그게- 말했지만 저점이 낮은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점프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훨씬 잘 잡았어요. 네. 그 이유가 얘는 점프해서 리바운드 안 잡습니다. 힘. 예. 밀어내서 잡습니다. 야. 그리고 위치 선정해서 잡습니다. 네. 리바운드. 그만큼 이제 BQ가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론도님은 살짝 좀 이제 아쉽게 보는 부분이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부진한 경기에서도 어쨌든 팀은 어떻게든 이기게 만들거든요. 본인이 득점 말고 패스나 리바운드로 게임을 풀어 가더라도 어쨌든 팀을 좀 승리로 이끄는 위닝 플레이어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종류의 쿠퍼 플래그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사실 쿠퍼 플래그도 팀을 이기게 만드는 선수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를 컸으면 좋겠고. 쿠퍼 플래그랑 경기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네. 네. 근데 뭐 어떤 승부 근성이라든지 네. 혹은 이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 아니면은 경기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 이런 BQ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하죠. 쿠퍼 플래그랑. 근데 이제 캐머런 부저는 호흡이 잘 맞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가드랑 페어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자신의 평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동생과 같이 콤비를 맞춰 왔고 프로에 와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멤피스에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4픽으로 갔으면 좋겠는 게 시카고로요? 네, 부저 입장에서도 시카고는 지금 기디? 조시 기디가 조시 기디? 있잖아요. 네. 네, 멤피스는 사실 지금 뭐 모란트는 자모란트? 네, 사실상 팀을 그럴 수 떠나는 있을 것 형식이 됐고 같고. 예. 포인트 가드 자리가 공석이란 말이에요. 네. 뭐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시카고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만약에 유나이티드 센터에 개막전에 카메론 부저가 예를 들어 주전으로 딱 이름이 호명이 되면 네. 그 시카고 팬들 거기 열성적인 그런 그림을 봤을 때도 좀 멤피스보다는 시카고에 가는 게 좀 야. 그림으로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도 있어서 사실 지금 네. 부저는 앞뒤 팀이 다 그런 그렇죠. 분위기를 네. 연출할 수 있는 그러네요. 팀이에요. 유타의 네. 레전드 시카고의 유타도 레전드다 그렇고 보니까. 시카고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 카를로스 부저가 어떻게든 이 픽을 만들어 보려고 컴바인 훈련도 시키고 유타에 엄청 펌프질도 엄청 하고 굉장히 바람을 넣고 있어요. 피터슨 크레아틴 소문난 거 부저가 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1, 2, 3픽 중에서 1, 2, 3픽을 가지고 있는 구단 중에서는 워싱턴이랑 제일 잘 맞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 게 AD랑도 페어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에이디랑 페어는 저는 네. 최상이라고 보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이제 뭐 포인트 가드도 나름 네. 걸출한 트레이 형 갖고 있고. 그리고 근데 뭐 AD 1픽으로 갔진 않겠죠? 근데 AD가 자기가 센터로 뛰기 싫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 사르가 센터 그럼 AD가 그것도 그러네요. 네, 쌀이가 있네 차.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AD 같은데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네. 어쩔지 모르겠고 뭐 사르도 있고 네. 워싱턴이랑 궁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어느 팀에 같은 이 선수는 지금 그렇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유타는 네. 좀 지금 너무 포화라서 네. 골밑 자원이 그쵸. 조금 그렇죠. 자리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정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죠. 막하는 정리할 것 같은데.
근데 부저가 아무리 뭐 지금 즉시 전력감이라고 해도 막하는 저기 25점에 10리바운드 아, 하는 그쵸. 몰카 같이 있을 때. 자원인데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유타 같은 팀은 네. 마케넨 좋아해요. 네. 마케넨 같은 선수 굉장히 그렇죠. 좋아합니다. 유럽 출신 네. 백인을 엄청나게 네. 선호하는 구단이다. 키 큰 그런 네, 슛 그렇죠. 잘 쏘는 백인들, 백인 스타들 그동안 많이 키워냈기 때문에 네. 유타 그런 선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세 선수를 한번 다뤄봤거든요. 세 분께 제가 네 가지 질문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분씩 선수의 이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장 우승과 가까운 선수. NBA에 왔을 때 우승과 가장 가까울 걸로 예상되는 선수. 이 오. 드래프트 될 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선수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선수의 가치, 능력, 요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AJ 디반사. 오, AJ 디반사. 저는 카메론 부저요. 카메론 부죠. 그래서 우승에 맞는 건 부죠. 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2옵션이나 3옵션으로도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선수는 부저다. 야. 디반사나 피터스는 이제 1옵션이 아니면 조금 활용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타입이다 보니 NCAA에서는 울었지만 그때도 사실 커네티컷과의 대결에서도 클러치 때 제일 잘했게 부죠요. 그거 맞죠. 예. 저는 본인은 부저가 싹 골밑슛 부딪혔어요. 마지막 골밑슛 넣었을 때 이겼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듀크 이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1라운드에서도 정말 위험했잖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 잡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카메론 부저가 완전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결국은 팀을 이기게 만드는 걸 보고 그때 좀 한 번 더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샘 존스전도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겨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은 보셨고 네. 디반사를 보신 건 이 선수는 한 팀의 운명을 끌고 갈 수 있을 네, 선수. 저는 디반사가 혼자 캐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저가 팀이 원하는 모 플레이를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꼽았습니다. 부저는 뭐 메인이 될 수도 있는 선수고 롤 플레이어가 그렇죠. 될 수 네. 있는 네. 그런 선수인데 제가 보기에 디반사나 피터스는 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만한 자원이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롱런할 것 같은 선수는 자, 먼저 이번에 연기령 형부터. 롱런 선수도 부죠. 네. 부죠? 저도 카메론 부저. 부죠? 네, 저도 부저입니다. 아, 세 분 다 이거 같이 네. 보셨구나. 뭐 그러면 뭐 따로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자, 가장 리더형의 선수는 이 팀의 주축. 지금 뭐 웬바냐마가 3년 차지만 벌써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선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이것도 부죠. 부죠. 네. 저도 이것도 부저. 오, 부죠. 저는 이거는 부저일 것 같아요. 이야. 네. 부조가 상당히 부조가 인기가 좋은데요,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고점이 높을 것 같은 선수는. 요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런던님부터. 저는 과감하게 데린 피터슨 하겠습니다. 피터스. 저는 AI 디반사. 디반사. 저는 부상 생각 안 하면 네. 피터슨. 야, 이게 이렇게 갈리니까 이번 드래프트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혹시 이 세 선수에 대해서 좀 내가 덧붙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 하셨죠? 이 세 선수가 3픽 안에 네. 들어갈 거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룬 이 순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거의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외의 선수가 3픽 안에 들어올 일은 절대 없다. 네, 저는 윌슨이 3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아, 아니면 저는- 데런 피터슨이 만약에 워크아웃이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네. 네, 또 밀려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뭔가 좀 큰 트레이드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왠지 저도요. 이번에는. 그래서 정말 완전 판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막 진짜 막 왜 그러세요? 저는 오클이 가만히 안 있을 것 맞나요? 같거든요. 지금 오클라호마가. 지금 막 워싱턴 유타 트레이드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오버랩이 되는 게 예전에 제이슨 테이텀 네. 때 그 보스턴이 1픽을 갖고 있었고 필라델피아가 3픽을 갖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 테이텀을 마켈 뽑으려고 펄츠. 데네인지가 마켈 펄츠랑 네. 바꾸면서 픽 트레이드를 하고 사실 의외로 상위 픽들 트레이드가 옛날에 페니 하더웨이 때도 그렇고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딱 그 정확히 그 만장일치의 탑 1이 없다 보니까 이 1, 2, 3 안에서도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팀의 핏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능만으로는 이 선수 3명 플러스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케일러 윌슨. 이 선수만 간단하게 짧게 아주 짧게 한번 다루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키도 굉장히 큰 선수인데 외곽슛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 디반사와 피터슨과 부전은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케일럽 윌슨은 그게 안 되는 선수. 그게 이제 탑3와 윌슨의 조금 티어를 갈랐다고 많은 매체에서 좀 평을 하는데 저도 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오. 대신에 뭔가 수비적인 범용성이나 좋은 가드를 만났을 때 팀의 지금 현대 농구에 정말 적합한 유형의 그 수비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뭐 2번부터 5번까지 저는 막을 수 있는 수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뭐 말씀하신 질문 중에 가장 우승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를 4명 중에 뽑으라면 저는 윌슨을 뽑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뭐 벤치에서 나올지라도 수비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좀 얇긴 하던데. 근데 현대농구에서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저가 되게 그런 뭐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뭐 몸무게가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2000년대 농구면 그게 맞는데 저는 현대농구는 다를 오히려 것이다. 벌크업을 안 한 상태라고 해도 네. 윌슨의 지금 프레임이 전혀 골밑을 보는데도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에반 모블리나 뭐 챗 홈그랜 어쨌든 그 이게 지금 포스트업을 하는 그런 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바디 밸런스만 잘 NBA에서 키워낸다면 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툴이나 운동신경은 거의 뭐 최고입니다. 네. 예, 진짜 탑급이고 네. 그리고 그 점프슛 폼도 굉장히 좋아요. 네, 폼이 너무 좋아요. 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슛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외곽슛을 안 던져요. 이게 자기가 못 넣어서 안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그야말로 넣을 수 있는데 안 던지는 건지 하여튼 외곽슛을 거의 한 경기당 1.1개 정도밖에 안 던집니다. 예, 그리고 외곽슛 성공률도 그러니까 석점 성공률도 30%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외곽은 사실 수비할 때 이 선수 대학에서도 이 선수를 수비할 때 외곽은 아예 버렸어요. 네. 듀크랑 UNC랑 이제 맞대결을 할 때 2번 맞대결을 했는데 이제 카를로스 부저랑 카메론 부저랑 이제 매치업이 됐는데 카메론 부저에 비해서 하체 힘이 굉장히 부실하긴 해요. 예. 카메론 부저는 이 장단지가 정말 두껍거든요. 예. 예, 완전히 무슨 나무 줄기처럼 예, 굉장히 두터운데 켈러 빌스는 좀 호리호리합니다. 반면에 켈러 빌스는 운동신경은 정말 뛰어나요. 거의 압도적인 점프력이나 혹은 뭐 주력. 야, 이 신장에. 예. 네. 예. 그래서 거의 1번부터 한 뭐 5번까지 수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1번 수비도 가능하고 5번 수비도 가능하고 대학에서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어떤 그 플레이메이킹 능력, 뭐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패스 능력도 있고 그리고 타점도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도 에너지량이 아주 넘칩니다. 운동량이 굉장히 넘쳐요. 너무 넘치다 보니까 토너먼트에 를 앞서서 부상 회복했다고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네. 얘가 또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렇죠. 팔을 분질렀어요. 아.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굉장히 또 얘기 들어봤을 때 매력 있는 오히려 강백호 같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네. 그런 능력의 맞습니다.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얘 4명 중에서 가장 낡아서 느낌이 나는 선수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점프력이 그 서전 점프, 그러니까 노스텝 점프에서는 디반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2m 이상을 나중에 네. 그 맥스 점프는 뛸 맞아요. 정도로 높고요. 덩컨 나오겠네요. 괴물입니다. 괴물. 달리는 것도 네. 잘 달립니다. 네. 그리고 은근히 터프샷도 잘 넣습니다. 아. 3점 슛은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충분히 폼을 봐서는 넣을 수 있는 네. 저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보고요. 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러니까 얼마까지 성장할지가 지금은 예측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좋은 팀 갔으면 좋겠네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수비를 가끔씩 너무 이제 도박성 수비를 맞아요. 해요. 공을 뺏으려고만 하고 어떤 헬프 수비라든지 혹은 팀 수비
보다는 공을 뺏으려는 수비를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나니까 네. 뺏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수비 기본기만 고쳐주면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3픽까지 다루기로 했었는데 계속 이제 3픽이냐 4픽이냐 좀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잠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과연 6월 23일 날 운명의 짝대기가 이제 쫙쫙쫙 서로가 그어질 텐데 어떤 선수가 어떤 픽을 받게 될지 어떤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사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의 굉장히 희비도 갈릴 것 같고 그 팀의 희비 역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느바비큐는요 2편입니다. 4픽부터 14픽까지 저희 느바비큐 버전의 목 드래프트를 한번 직접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역시 동그릇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